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리걸 수업은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걸 수업은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강의 과목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수요일 날은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 통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공간상 때문에 이제 내용들을 다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는 이제 타이틀만 이렇게 몇 개를 정해 놓은 거고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특히 이제 1, 2, 3, 4월에 이제 다루지 않았던 미적분학 부분 중에서 중적분, 선적분과 면적분 이쪽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도 다뤄보고 내용도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은 위상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위상, 이때 중요 위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어떤 몇 가지 예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상적 동형사상, 또 그 안에 관련된 성질들,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리 공간, 분리 공간, 연결 공간, 컴팩트 공간, 이런 것 등을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에서는 이제 복소수의 도함수,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론인 코시-리만의 방정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복소적분과 선적분의 문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코신의 적분 공식, 그 다음에 로런트 급수,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우빌레 정리에서는 우리가 유계인 폐곡면상, 유계인 폐곡 선 안에서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의 최대 최소값 정리, 리우빌레 정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응용들, 이런 것들과 연계시킨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복수 변환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함수로는 이제 저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미분기화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곡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건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즉 정의역이 1차원인 것과 정의역이 2차원인 정칙곡선과 정칙곡면을 이제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회전면의 문제, 가우스 곡률의 문제, 측지 곡률의 문제, 법곡률의 문제 등 모든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안에서 이제 같이 다루게 될 거고, 확률 통계 문제들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5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목요일 날은 선형대수학, 그래서 선형대수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벡터 공간과 내적 공간, 그 다음에 선형변환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 다음에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한 어떤 응용의 문제, 그 다음에 정사형, 대각 가능화, 직교변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는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복수 공간에 대한 내용들도 간략하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론 문제들은 이제 정수론에서 부정방정식 등을 이제 하는 기본 정리,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정리, 그래서 이 합동 정리에서는 합동의 의미, 그 다음에 합동식의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페르마의 소정리, 오일러의 정리,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안에서 이제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로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잉여 등에 관련된 문제 등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시험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연분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수론 시간에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대수학 시간에는 이제 환, 체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 군은 이제 군의 구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환은 이제 환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환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물론 EDR의 문제라든지 동형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확대체, 갈로학은 갈로학 확대체 등을 이제 다루는데, 요 안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산수학.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목수로 따지면 총 10과목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적분학의 문제는 이제 이런 정도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이제 9개 과목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강의 진행 순서는 지금 요 나온 자료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 자, 이제 5월, 6월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교사명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아마 교생 실습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5, 6월 준비하면서 있어서, 재학생들은, 교생 실습을 가게 되면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생 실습을 갈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잘 짜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라는 얘기는 내가 그날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안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내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인강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강을 듣는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건, 인강은 내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나태해져서 인강 내용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월요일 날은 무슨 과목, 화요일 날은 무슨 과목,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시간과 그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요일에 대한 과목명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생 실습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생 실습 시간 중에 이제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변이 이제 산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간략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 있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게 좋구나. 또는 이제 계산 문제, 알고리즘 중심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직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수업 진행을,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모든 과목은 시작을 할 때 그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집합과 이항연산이라는 것이 이제 이용이 하게 되게 되는데, 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군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구조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군을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생성원들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말하는 기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저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기저에는 1차 독립과 생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군에는 1차 독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생성원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파악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원이 주어지면 생성원과 관련된 어떤 윗수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보는데,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윗수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군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군을 또다시 이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적과 내적의 문제가 됩니다. 외적과 내적의 문제가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는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정규 부분군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규 부분군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군 또는
잉여군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잉여군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잉여군은 대표원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 대표원들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은 유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에 대한 윗수 문제들을 논의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라그랑지의 정리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분의 구조가 같은 구조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는 동치 문제들을 논의를 하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동형의 문제, 동형사상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나누는 거고 이때 이것을 기하적으로 설명하면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그 불변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준, 동형정리, 그 다음에 커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제1 동형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 여기서는 따로 이제 시간적인 문제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이것들의 문제는 기출 문제는 최근의 기출 문제들도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나온 기출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최근에 이 기출 문제에서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 이 영역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수업 방법은 우리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냐면요. 개념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 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설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는 이제 이 표현으로 이래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기출문제를 다룰 때의 내용과 같이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해석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또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의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해설을 할 때는 이 개념에 대한 내용들만 해설이 아닌 게 아니라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재해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모델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서 우리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내가 이제 보통 예제 같은 경우는 1, 2월 또는 3, 4월에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능하면 대체적인 예제가 있으면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린트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수업이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문제는 일부는 내가 1, 2, 3, 4월에 풀었던 문제의 일부를 다시 풀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도 물론 풀 것이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들이 동일한 문제들을 이제 내가 1, 2, 3, 4월에 풀었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능하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유사 문제 또는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내용들을, 개념들을 이해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 기출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 기출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라고만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학습하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출문제들의 각각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쭉 나와 있으면, 문제들이 나와 있으면 이 문제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용어라든지 정의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 등을 1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가 폴리아식처럼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맵을 우리가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계획을 제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이제 풀 것인가라는 계획. 그래서 완성되지 않더라도 기승전결이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물어봤는지, 그래서 시작점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끝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끝이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맷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됐다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폴리아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반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의미, 이때 얘가 지금 어떤 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문제의 의미들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의미, 재해석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계속 봐야 되고, 오리거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10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를 풀었다라는 데다 초점을 두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기출 예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때 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이론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내용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저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볼 이런 시간들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방향도 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실 때, 공부하실 때, 프린트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부라고 하는 것을, 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시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시험과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정리는 암기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할 때는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으로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눈팅을 해도 되지만 전공 공부는 눈팅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 돼서, 이런 프린트물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프린트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방향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매주 수요일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방과 후에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을 볼 겁니다.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 답안지에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기평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때 이 평가는 하는데 이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시간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데 문제가 점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이 평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첨삭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이때 이 첨삭을 한 다음에 이때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피드백이 들어가는데 매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매주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피드백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피드백 얘기를 할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학습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에 비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이라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 수준은 100인데도 불구하고 50, 60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안 작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수정하는 거.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 평가에 관련된 이제 수정안, 어떻게 이제 답안지를 수정할 것인지, 표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피드백 시간에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시간은 이제 예년에는 내가 이제 이 시간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했었냐면 스터디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하고 보고서를 받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하는데 이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스터디보다는 모의고사로 내용을 이제 수업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형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대략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짧으면 이제 30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설을 하고요. 그래서 요 시간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통상적으로 조금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이 내가 4시까지로 이렇게 잡아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4시에 끝나지는 않고 요거 계산이 되면 5시 전후해서 아마 수업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아까 내가 지금 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요 얘기까지 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요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재수생, 재수하시는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개념 공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기에서 시선이 되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출문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기출문제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다 보면 시야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혀지게 돼서 다음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항상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임용을 준비하고 특히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공부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지 말고
나는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라고 해서 열정까지는 겸손해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정과 어떤 의욕, 의지, 그 다음에 내가 꼭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테니까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